선생님 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로 오늘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작품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주체들에 대한 작업들을 또 하고 계시고, 이번 전시에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 소재의 페트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소재가 가지고 있는 좀 더 이렇게 미학적인 얘기들 좀 하고 싶고요. 또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죽은 자에 대한 애도 혹은 산 자에 대한 애도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선생님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은 이제 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한 추모, 애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좀 바꿔서 선생님의 작업에서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이 전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살아있는 관객으로서의 맞닥뜨리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안의 어떤 슬픔이나 또 외면하고 싶었던 어떤 그림자나 이런 것들을 환기시키거나 되살린다는 측면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애도, 이런 이제 표현을 제가 써봤는데, 선생님께서 관심 가져온 그들 혹은 주체들, 그들은 누구인지, 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이게 첫 번째 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들이라고 하는 완따옴표는 선생님에게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들은에 대한 그 언어 자체가 갖는 약간 틀, 이거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없고 우리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가 매겨진 그들이 있다면 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과 같아져야 된다. 예, 그들과 나,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사회가 그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뭔가 밀어내고 또 우리 안에 이렇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같이 보듬지 못하는 주체들로 보고 있는 거고, 선생님께서 그들에게 그들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로서의 어떤 시선, 이런 걸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회의 어떤 그 하이라키를 보면 사실 없다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이라키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통칭 그들을 이방인 혹은 가난한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 선생님께서 다가섰던 주체들은 노숙인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노숙인들은 공식적으로 사회의 제도상에서는 잡히지 않는 주체들이잖아요. 정확한 개념은 주민등록 말소자이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도 사실은 그들은 드러나지 않은 주체들인 거죠. 없는 주체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을 우리 안에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 또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예술 미학적으로는 재밌는 발상일 수 있으나, 그러니까 그 대상이, 그 주체들이 사회 안의 틀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그들로서만 남는 주체들이 아닐까요? 제가 답을 들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우리라고 하면서도 또 그들과 우리가 동일해야 된다고, 그들을 밀어낸 자들과의 동일시시키는 작업을 하면서도 겉돌긴 했었어요. 작업을 하면서도 제가 깊숙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런 바리케이트는 항상 있었지만, 그런 뭐라고 그럴까, 우리여야 된다는 노력,
우리이고 싶고 그리고 저 자체가 그들이기 때문에 사회가 그 카테고리를 짓는 집은 있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방인 기타 등등이죠. 그럼 선생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나 또는 시민이나 국가나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하차연이라고 하는 한 작가가 그들 속으로 걸어 들어감으로써 작가적 시선으로서 이제 그 우리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작가가 바라보는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표현을. 그러니까 시민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어쩌면 작가가 그들 속으로 걸어 들어간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거든요. 예수가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만났던 것은 이제 광야에서 그 40일간의 금식을 끝나고 돌아오는 그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성경에서는 오클로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주체들인데,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제1시민, 그리고 그 식민지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제2시민이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제2시민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도 밀려난 주체들, 그러니까 무리 밖으로 완전히 밀려난 주체들이니까 천민 중에 천민일 수 있는 거죠. 그들과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 사건의 본질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주체들인 거죠. 밀려난 주체들인데.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 2006년에 생마르탱에서 만난 그 노숙인 분들도 어쩌면 그 사회 내에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사회에서 밀려나왔던 가장 낮은 주체들과 만나고 그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생님의 시선은 무엇이었는지, 왜 그 안에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몸짓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이야기가 좀 듣고 싶네요. 제가 파리에 마흔이 넘어서 오니까 작가적 입지가 전혀 없어요. 네. 청년기를 제가 독일에서 보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스위트홈 시리즈를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그러니까 내가 작가라는 생각도 뭐 던져버리고 없이 그냥 살았어요. 살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항상 뭐 작은 카메라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영상도 남기고 하다 보니 그게 나중에 묶여서 스위트홈 시리즈로 이렇게 쏙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그 충동적인 행위, 사회에 참가를 하는 이런 행위, 뭐 그런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역할은 예술가로서의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분들, 선생님같이 이렇게 또 그거를 해석하시고 풀어해 주시는 분들이 또 이제 그거를 할 몫인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행위 자체를 뭐 변명 내지는 설명이 지금 별로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개념으로는 일종의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떠오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몸짓, 짓, 그 다음에 이제 굿짓, 이런 이제 말들인데, 그러니까 그 작가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냥 몸이기도 하지만 그 몸이 갖는 어떤 이제 짓을 했을 때 몸이 갖는 언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어쨌든 노숙인 분들과 만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 뜻을 발생시키는 거죠. 어쩌면 그 부분에 그 예술가의 예술의 언어 이런 게 이제 발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 마치 그 한국 사회 이제 그 샤먼들처럼 일종의 우리가 어떤 응어리진 것들 또는 슬픔들, 내재된 것들, 상실한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굿짓 행위로 읽히기도 하거든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또한 제가 이런 측면은 있어요. 예술이 뭐 형이상학적이고 뭐 고귀하고
철학적이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이런 상식적인 생각과는 별로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 네, 이것은 제가 예술을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몸으로 때우는 이런 작업들 있죠. 근데 꼭 예술뿐만이 아니라 농사에 종사하시고 이런 그 자연 생산업에도 종사하시고 오는 분들이 몸으로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 그 존경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을 때우고 작업도 파리를 항상 걸어 다니면서 하고 집에 앉아서 머리를 돌려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항상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했던 작업. 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뭐, 굿짓이라는 표현에는 그것도 외부에서 저를 봐주시는데, 제가, 아, 그렇구나. 저도 뭐, 그렇게 보시는구나. 라고 하지. 제가 이거는 뭐, 굿짓 내지는 뭐 이런 거라고는 좀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몸의 언어인데 몸으로 뭔가를 짓고 일으키는 행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몸으로 뭔가를 지어내고 그러니까 짓는다고 하는 것은 행위일 수도 있고 또는 뭔가 그 언어일 수도 있고 뭔가 또 예술적인 어떤 뭐 그림이나 뭐 영상이나 조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근데 뭔가를 짓고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건데 제가 이제 선생님의 그 이런 작업들에서 굿짓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선생님의 작업을 보면 뭔가 그 애도하는 예술로서 또 말문이 막히게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침묵으로서의 예술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말문이 막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어떤 장면들은 우리로 하여금 말문을 막히게 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예술 또 우리를 관객이 아니라 목격하게 하는 예술. 선생님의 작업들을 보면 선생님의 작품이 그 다른 작가들과 조금 그 차이가 있다면 관객을 목격자로 돌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뭔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만 뭔가를 외치고 있는 예술. 우리가 흔히 뭐 발화라고 하지만 발화라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외침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묵묵한 외침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짓고 일으킨다고 하는 예술가의 몸은 어쩌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생성시키고 드러내게 하고 이렇게 꺼내오고 뭐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있는 거를 그러니까 거의 이제 특히 이제 저희들이 스위트홈 시리즈로 다시 이렇게 네. 들어오면 거의 그 어라이벌이랑 이건 스위트홈 4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큐 형식이에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상으로 접하는 건데 그걸 유독 잡아서 그 뭐라 그럴까 이런 행위나 이런 사건으로 만들어서 기회가 되면은 관객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자체가 예술적 행위라고 보면은 볼 수 있겠죠. 네. 그 이번 전시 같은 경우 집으로 같은 이번 전시도 보면 페트병으로 만든 뗏목도 있고 또 이 노끈으로 만든 이걸 이제 표현을 양탄자라고 했지만 또 두 개의 큰 화면에 이 물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단순히 전시를 관람하러 왔지만 이 자리에 딱 섰을 때 내가 관람객인지 아니면 어떤 그 현상이나 어떤 이 사회가 보여주는 어떤 다양한 이 그늘진 사건들을 목도하게 하는 지점이 위에 그 비닐 작업도 마찬가지고 그게 작품으로 읽히면서도 동시에 어떤 그 지나온 인류가 만들어낸 특정한 사건들을 연상 떠올리게 하면서 이것을 바로 우리 안에서 환기시켜내는 목격자.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예술로서의 언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작업을 보면. 어쩌면 그런 게 이제 의도화되어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전시를 할 때는 의도하죠. 당연히 의도하죠. 당연히.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일상에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이거를
전시랑 이런 프로젝트랑 없이 그냥 늘 하거든요, 일상적으로. 근데 어떤 작업은 전시장에 10년 있다가 소개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거는 안 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묶여져 있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이런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요. 전시라고 하면은 전시장 안에서 어떤 그런 그 감동의 응어리가 관객들로 하여금 자아내게 하는 게 저희들 그 작가의 커다란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설치 작가란 말이 이제 붙겠죠. 그래서 이번 작품 선정도 아주 치밀하게 저는 한 거죠. 관객들로 하여금 그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의도적으로 구성해서 짜서 작품도 뽑고 그렇게 또 설치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에 그 검은 비닐 같은 경우 이제 천천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작품으로 보고 있는 나, 그 다음에 이 특정한 어떤 그 이제 지중해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이잖아요. 배가 가라앉고 많은 그 사람들이 죽고 이게 담담하게 이제 비닐 하나하나가 저 액자 안에 들어가 있지만 마치 하나의 묘비명처럼 또 그들의 마지막 숨자리를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건 뭐냐면 이제 저것이 하나의 작품으로서 기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걸 바라보고 서 있는 나, 모든 살아있는 관객들인 거죠. 이 자리를 찾아오는 많은 산 사람들로 하여금 애도를 불러일으키게 하지만 그 애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은 자를 마주하는 애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산자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이것을 어느 순간 이제 마치 여기 있는 이 아크릴판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심리적 장벽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해제하고 온전히 다가오게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꼭 죽은 자만의 애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또 한 번 애도하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는 그냥 선생님이 관객의 입장으로서 이 전시를 방문하시고 느낀 이렇게 그걸 말씀해 주셔서 그렇구나 굉장히 감사히 받아들이죠. 예. 그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그 의도한 것과 굉장히 밀접해 있어서 흡족하고요. 그래요? 감사하기도 하고 흡족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어느 중간에는 작가로서는 의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있게 하는 측면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전시를 보고 간 사람은 분명히 다른 주체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체험이, 전시에서의 체험이.